공감복지 라디오 임주연의 아름다운 동행, 환경을 지키는 건 우리의 안전, 복지를 지키는 일입니다. 공감복지에서 전해드리는 환경 이야기, 이 시간에는 인천 환경 이야기를 나눠주실 분입니다. 인천녹색연합 박주희 사무처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무처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인천 도심 하천 곳곳에 낚시 금지 구역이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우선은 낚시 금지 구역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어 낚시를 할 수 없는 구역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앞서 말씀하신 낚시 금지 구역,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낚시 통제 구역인데요. 낚시 금지 구역은 하천법에 의해서 주로 하천이나 공원, 유수지, 저수지 대상으로 이제 금지 구역을 설정하는 거고요. 낚시 통제 구역은 낚시법에 의해서 지정을 합니다. 주로 바다나 갯벌 쪽에 지정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인천 같은 경우는 낚시 통제 구역도 있고 낚시 금지 구역이 곳곳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2022년에는 낚시 금지 구역이 대폭 확대가 됐는데요. 굴포천, 공촌천, 심곡천 구간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 당시에 아라천 포함해서 인천 하천의 낚시 금지 구역이 한 66km 정도가 됐는데요. 인천시는 낚시 금지 구역 확대 지정고시 하면서 하천 오염 방지와 그리고 쾌적한 생태한 하천의 환경 조성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낚시 통제 구역은 인천의 소래포구 쪽에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곳은 어민들이 낚시 계획으로 인해서 어업 활동에 지장이 있으니 낚시 통제 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해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낚시 금지 구역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장을 가보면 낚시 금지 구역 이제 안내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낚시를 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 명이 동시에 낚시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일부 지역은 정말 낚시를 원래 하던 곳이구나, 낚시 장소처럼 인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행위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데요. 결국에 낚시 금지 구역은 제도상으로는 존재하지만 현장에서는 관리와 단속이 충분하지 않아서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낚시 금지 구역에서 가장 심각하게 발생하는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단순히 불법 낚시 행위뿐만 아니라 쓰레기 투기나 수질 오염 네. 등 환경적인 영향도 클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연구 결과로 나오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환경 문제가 함께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몇몇 분들은 그냥 단순히 '물고기 몇 마리 잡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낚시를 하는 과정에서 낚싯줄, 낚시 바늘, 그리고 미끼에 대한 포장재, 음료 용기 이런 것들이 현장에 버려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 낚싯줄 같은 경우는 끊어지는 과정에서 새들이 다리에 낚싯줄에 감기거나 아니면 혹시 삼켜서 죽는 사례가 발생을 하고 있고, 실제로 저희가 멸종위기 종이자 인천을 대표하는 깃대종 저어새의 다리에 낚싯줄이 감겨져서 음. 결국에는 죽은 사례도 확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낚시를 하는 과정에서 하천변에 가까이 가기 때문에 수변 식생이 훼손되고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출입하면서 하천변의 서식이 좀 훼손되는 사례들도 있고요. 수질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끼나 이런 음식물 찌꺼기가 물속에 유입되면서 환경 오염을 유발할 수도 있고, 그리고 하천 생태계가 회복되기도 전에 계속 이런 스트레스 를 주게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수서 생물들한테도 좋지 않은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단순히 불법 낚시 문제만이 아니라 쓰레기 문제, 생태계 교란, 야생생물 피해 이런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환경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앞에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은 사실 이제 낚시 즐기시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아유 물고기 몇 마리 잡는 게 무슨 큰 문제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낚시 금지 구역의 어떤 필요성을 좀 알기 쉽게 설명을 해 주신다면 어떤 게 음. 있을까요? 네. 요즘에 낚시 인구가 굉장히 또 많이 늘어나서 낚시하는 게 정말 많은 분들이 취미 생활로 갖고 계시고, 그게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긴 하지만
이렇게 낚시 금지 구역을 지정하는 이유는 그 공간이 생태적으로 매우 중요한 공간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것만은 하지 말자.'라는 이제 보호 차원에서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화천에는 물고기만 사는 게 아니라 뭐 수서곤충, 뭐 양서류, 조류 이런 다양한 생물들이 함께 살아가는 생태계이기 때문에 보호가 필요하고, 특히 이제 도시 같은 경우는 이런 하천 같은 자연 공간이 굉장히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도시가 확장되고 개발되는 과정에서 기존의 하천마저도 또 교란되거나 훼손되면 이런 야생동물이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이 점점 더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보호 차원에서도 좀 생각을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른 또 하나는 이제 안전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천 주변은 산책하는 시민들이랑 자전거 이용자도 많다 보니까 낚시 바늘이나 낚싯줄 같은 게 시민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낚시 금지 구역은 그냥 단순히 뭔가 취미 생활을 방해하기 위한, 제약하기 위한 요소라고만 보지 마시고 생태계 보호와 시민 안전을 위해서 최소한의 사회적 약속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는 단속 권한이 여러 기관으로 나뉘어 있다 보니까 사실상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지적도 있던데요. 네. 제도적으로 가장 시급하게 개선돼야 할 부분은 뭔가요?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는 이제 지역에 따라서 뭐 관할청이나 지자체나 경찰 이런 여러 기관이 일부 권한을 나눠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공간을 누가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권한도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게 문제는 이런 책임 주체가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현장에서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점이고요. 가장 필요한 거는 저는 '관리 주체를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정기적인 단속 체계를 구축하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거의 현장 단속을 나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낚시하는 분들도 단속도 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내가 조심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계속 나온다면 이 낚시 금지 구역에서 낚시를 하는 분들도 '아, 여기서 낚시를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걸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단속 체계를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봅니다. 그리고 단속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뭐 단속할 때는 그 당시에는 이제 해소할 수 있지만, 이게 왜 여기서 낚시를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시민 홍보나 교육도 병행을 해야 그분들도 낚시 금지 구역을 지정한 이유나 생태적 가치를 인식하고 좀 낚시 금지 구역이 아닌 곳에서 낚시를 할 수 있도록 좀 유도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아울러서 이런 반복 위반 지역에 대해서는 집중 관리 구역 지정, 이런 관리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요즘은 아니고 꽤 오래전부터 얘기 나오는 거는, 낚시 금지 구역이나 낚시 통제 구역을 설정하기보다 오히려 낚시 허가 구역을 좀 만들어서 낚시 허가된 지역에서만 낚시를 하고 그 공간을 잘 관리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의견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인천 녹색연합은 송도갯벌을 비롯해서 주요 해안가의 낚시 통제 구역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어떤 지역들이 좀 보호를 받아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인천은 갯벌과 철새 서식지로 굉장히 중요한 곳이고 세계적으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송도, 뭐 영종, 남동유수 주변 이런 곳들은 철새들이 먹이를 찾고 쉬는 중요한 공간인데요. 이런 공간에 낚시꾼들이 물때에 맞춰서 낚시를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특히 송도갯벌 같은 경우는 습지 보호 지역이자 람사르 협약에 따른 남사르 습지로도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습지 보호 지역만큼에서도 레저를 위한 낚시 행위가 지속되고 있어서 인천 녹색연합 차원에서 이것을 낚시 통제 구역으로 지정해 달라라고 했지만, 오히려 연수구청에서는 습지보전법상 레저를 위한 낚시를 통제할 수 없다며 묵인을 했고요. 그리고 영종갯벌 같은 경우도 보호지역은 아니지만 새들이 많이 찾아오는
해안가 제방에서도 물때에 따라서 한 100명 이상 낚시하는 광경도 자주 목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해안가 주변에서는 낚시를 최대한 자제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중요한 핵심 지역은 낚시 통제 구역으로 지정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저어새가 낚싯줄에 걸려서 죽은 사례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사례가 계속 발생하는 만큼 철새 서식지와 생태적으로 민감한 해안 지역은 낚시 금지 구역, 통제 구역으로 확대해서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 영종갯벌에서는 불법 진해 통발 문제가 오랫동안 이제 반복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진해 통발이 갯벌 생태계에 어떤 피해를 주는지도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그 진해 통발을 말씀해 주셨는데, 진해 통발은 그 일반적인 통발 생각해 보시면 그 통발을 여러 개 붙여서 길게 늘어뜨린 그런 통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이거는 허가받지 않은 불법 어구입니다. 음. 그러니까 보통은 해수부에서 인정하는 어구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받은 지역에만 허가받은 어구만 사용할 수 있는데, 이 진해 통발 자체는 그 자체로 불법입니다. 어디에서도 사용할 수 없는 불법인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갯벌 해안가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경우들이 최근에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는 특정 어종만 선택적으로 잡는 것이 아니라 뭐 거기에 사는 칠개, 뭐 농개, 망둥어, 어린 작은 물고기 이런 생물들이 무차별적으로 포획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포획이 되면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수거하지 않고 가는 경우들도 있어서 유령어업처럼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런 설치된 통발이 장기간 발치될 경우에는 사람들이 관리하지 않아서 계속 생물을 잡고 죽이는 행위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게 장기간 방치되면 결국엔 해양 쓰레기가 되고, 이 재질상 플라스틱 재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결국 미세 플라스틱 문제로까지 번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이런 불법 어구가요. 철새와 야생 생물에게는 얼마나 큰 위험이 될 수 있나요? 상당히 큰 위협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작은 이제 저서생물 같은 경우는 거기서 빠지면 죽게 되는 거고, 이게 혹시 방치된 어구 같은 경우도 정말 아무 의미 없이 죽음을 맞이하는 거기 때문에 생태계가 굉장히 갯벌을 서식하는 저서생물들이 빠르게 줄어드는 행위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철새들한테도 위협이 됩니다. 그러니까 철새들은 갯벌에서 먹이를 찾는 과정에서 통발 줄이나 폐어구에 걸릴 수 있는데, 다리나 날개가 얽히면 비행이 어려워져서 결국 폐사할 수도 있고, 실제로 저희가 작년에 노랑부리 백로라는 멸종위기 종이 진해 통발에 갇혀서 직접 구조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갯벌에 사는 뭐 칠개나 갯지렁이 작은 어류들은 철새들의 중요한 먹이원이 되는데, 불법 어구로 이런 생물들이 지속적으로 사라지면 철새들이 먹이를 구하기 어려워지고 서식지의 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불법 어구는 단순히 저서생물이나 물고기를 잡는 문제가 아니라 철새 서식 환경 전체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 여러 차례 이제 문제를 제기해 왔지만은 현장에서는 여전히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건데요. 앞으로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일회성 정비가 아니라 상시적인 관리, 감시 체계를 만드는 겁니다. 저희가 확인할 때마다 이제 행정기관에 수거를 요청하는데, 수거를 요청해도 예산이 없거나 인력이 부족해서 바로 수거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제 불법 어구가 근본적으로는 설치되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한데, 이게 장기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이유는 정기적인 현장 순찰이나 불법 어구 모니터링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뭐 주민이나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감시 체계를 마련해야 근본적으로 근절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갯벌 관리 책임 기관, 그러니까 뭐 가령 뭐 중구청이나 지금 영종구청이나 뭐 해경이나 이런 기관 간의 협력 체계를 강화해서 신고부터 수거, 행정 조치까지 일관되게 이루어질수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인천은 갯벌과 하천, 철새, 도래지 등 중요한 생태 자원이 많은 도시잖아요. 인천의 자연 환경을 지키기에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한 말씀 남겨주신다면요.
저는 이제 '행정이 좀 더 적극적인 보호 정책을 추진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건 이제 뭐 낚시 금지 구역, 뭐 통제 구역에 불법적으로 낚시가 지속되는 문제, 그리고 낚시 금지 구역이 아니더라도 중요한 철새 도래지에서 이 낚시가 이루어지는 문제들, 그리고 불법 어구의 문제들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기존의 제도들이 잘 작동되게 하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해양 환경이나 이런 야생생물 보호를 위해서 적극적인 보호 정책을 추진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리고 시민들도 좀 책임 있게 행동하는 게 필요하겠다. 특히 낚시 금지 구역에 대한 좀 이해도 높이면서 그런 낚시 금지 구역에서는 낚시를 하지 않게 하고, 그리고 쓰레기를 혹시 되가져가고 불법 어구를 발견하면 신고하고, 이런 실천들이 모여서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행정과 시민들도 함께 병행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생각합니다. 네. 그 잠깐의 즐거움이나 편의를 위해서 자연을 훼손하는 일이 반복된다면은 결국 그 피해는 우리 모두에게 돌아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체계적인 관리와 제도 개선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자연을 이용하는 우리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책임 있는 행동과 또 인식 변화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천 녹색연합 박주희 사무처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